어디 한번 글로벌 지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네. 자, 오래간만에 좀 가족 여러분들과 좀 웃으면서 출발할 수 있는 이유가 아마 뭐 글로벌 증시가 강세를 보인 부분이 있고 또 미국 증시도 오래간만에 3대 지수가 큰 폭으로 좀 올라서 조금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출발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했는데요. 자,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아시아 쪽, 중국 쪽 흐름은 이제 봐야 되니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 위안화가 살짝 흔들리면서 중국 증시가 올랐다가 최근에 조정을 좀 받는 상황인데 오늘 새벽에는 위안화도 이제 안정을 좀 찾는 모습입니다. 강세 흐름으로 움직였습니다. 6.8위안을 위협하던 이제 달러당 위안화가 오늘 새벽에 6.74까지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내려오는 것은 위안화의 강세 흐름이라고 말씀드렸죠. 1달러를 바꿀 때 6.8을 주는 게 6.74만 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 그래프가 내려와야 좋고 우리나라 원화도 위안화와 좀 같이 동조화되는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안화는 오늘 새벽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반면에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의 ETF는 그냥 오늘 미국 3대 지수 상승에 비하면 그냥 약하게 그냥 강보합 정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중국 지수도 우리나라 뭐 조금 보합이었는데 중국 상해 지수도 최근에 약세에서 반등을 뭐 조금 보일 듯 하다가 그냥 보합에서 끝났거든요. 그래서 중국 기업들은 아직까지 시세는 그렇게 다시 회복되지 못한 그런 그림 보시면 되고요. 자, 최근에 우리가 월요일이었나요? 이더리움이 급등했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이게 투자 심리가 위험자산 쪽으로 약간 안전자산에서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하이드 스프레드 주간 단위로 지난주 후반에 꺾이면서부터 지금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네. 지금 뭐 비트코인 쪽 어제는 이더리움, 오늘은 비트코인이 상대적으로 더 강세 흐름이 나타나면서 어느덧 지금 23,000선을 비트코인이 지금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이게 19,000 깨진다고 좀 난리가 났었는데 그래도 23,000까지 회복하니까 위험자산 쪽의 선호 현상이 계속 진행이 오늘 새벽에도 되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트코인이 오르면 뭐예요? 우리 민 팀장님이 그래서 제 눈빛을 조금 아련하게 자꾸 그러니까 그게 올라야지 가지고 있는 게. 네, 저는 아예 보라코인 시세 자체를 안 봅니다. 이게 이러면 안 되죠. 큰 손실을 본 분들의 계좌 없는 네. 이건데. 네. 뭐 저는 큰 규모로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이제 공부 삼아 경험 삼아 하는 거기 때문에 제 뭐 인생에 큰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안 보는 게 제 보면 우울하죠. 네, 심리에 그래도 조금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당분간은 저는 안 보려고 요새는 안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미국에 오늘 뭐 발표된 지표 중에 요거 하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서 한 가지 가지고 왔는데요. 뭐 하우징이라고 돼 있고 스타트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주택 관련해서 착공 건수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우징 스타트. 근데 지금 그래프 보시면 아주 큰 폭으로 뚝 떨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컨센서스가 1.58입니다. 그래서 1.58 그냥 숫자로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58이 컨센서스였는데 1.599로 이렇게 컨센서스보다 부정적으로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택 착공 건수가 지난 전월 대비해서 2.0% 감소했고 2개월 연속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이 부분이 뭐 부정적이긴 한데요. 이건 뭐 금리 올라오고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 다 올라오면서 슬로우한 부분들은 우리가 며칠 전에 주택 시장 지수 뭐 이런 부분들도 다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충분히 시장에서 아마 녹아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지표는 오늘 별로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요. 월가는 오늘 뭐 아주 뭐 샤플리하게 큰 폭으로 상승했다 뭐 이런 내용으로 헤드라인을 장식을 계속 지금 오늘 하고 있네요. 자, 그 이유는 이제 잠시 후에 우리 가족 여러분들하고 한 살펴보고요. 자, 일단 유가 쪽, 에너지 쪽도 한번 보시면 최근에 저점을 계속 이렇게 높여가고 있는, 그죠? 저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는 부분이 특징적이고 103달러, 배럴당 103, 104까지도 유가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새벽에 나타났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뭐 미국 증시 3대 지수 상승과 함께 2년물 금리도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경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뭐 회복이 될까라는 생각으로 바꾼 건지 10년물 국채금리도 3%를 다시 회복하면서 2년물과 10년물은 살짝 오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뭐 같은 방향으로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 장단기 금리는 여전히 20bp 정도 벌어져 있는 상태로 그대로 스프레드는 유지가 되고 있고 20년과 30년물의 이 30bp 스프레드도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빨리 좀 안정을 찾아야 주가만 상승을 했지 이게 빨리 이제 좀 원래의 흐름으로 돌아서야지만 장기물이 더 높은 그림으로 좀 나타나야지만 아 그래 다시 이제 경기가 조금 좋아지겠구나라는 생각을 시장에서는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아직은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며칠 안 남았죠? 며칠 안 남았는데, 75bp 금리 인상 확률이 여전히 오늘도 높게 유지가 되고 있어서 거의 기정사실화로 되고 있는 것 같고, 월가에서도 오늘 새벽에 다 75bp 금리 인상 확률이 높다라는 식의 코멘트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는 또 약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00bp 금리 인상하는 것보다 75bp 금리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우리 8.15 가족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기를 시장에 이제 우리는 기준을 잡자라는 말씀드렸고 그냥 촉에 맡기지 말고 제 개인적 뭐 동물적 감각은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으니까 동물적 감각. 애니멀 스피릿이 이게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으니까 촉보다는 우리는 지표를 기준으로 믿자라는 말씀드렸고 첫 번째가 저는 하일드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가 저는 유로화가 다시 강세를 보일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달러의 약세. 그죠. 반대로 그거는 이제 달러 약세를 만들어 주니까요. 자, 오늘 이제 유로화의 아주 강한 흐름을 만드는 게 요거죠. 근데 러시아는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불가항력 우리 며칠 전에 어젠가 그저께 불가항력 코멘트를 또 알려드렸는데 다시 또 로이터 통신에서는 오늘 새벽에 러시아가 노르트 스트림 1에 대해서는 가스관을 예정대로 정비 끝나고 나면 7월 21일 정도 경부터 해서 다시 가동을 하겠다.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오늘 새벽에 여기 독일 보이죠? 독일. 주로 이제 러시아에서 나오는 관들은 독일을 대부분 이제 경유를 하게 되는데 독일이 그래서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데 이게 끊기니까 독일이 지금 많이 몸이 지금 마음이 급해진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유럽의 3대 지수 보면 독일이 가장 큰 폭으로 오늘 뛰어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고 안도감에 독일이 큰 폭으로 뛰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노르트 스트림이 1이 가스관이 예정대로 가동된다라는 이 소식에 그러면 유로존의 경기 침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 기대감인 거죠, 그냥. 그러면 경기가 그 해당 지역의 경기가 조금 좋아질 것 같다. 그럼 당연히 그 지역의 통화는 강세를 보여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새벽에 유로화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우리가 1대1 페르티까지 유로화 달러가 빠졌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이게 밑으로 빠져버리면 세계 뭐 분위기가 금융시장의 분위기가 험악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오늘 이렇게 급등을 한 거 보이시죠? 물론 아직까지는 과거 대비해서는 좀 낮긴 하지만 1.02입니다. 와, 우리가 1대1까지 봤으니까 1.02는 그래도 꽤 올라온 부분이고 오늘 새벽에 유독 이 부분이 많이 튀었죠. 그래서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전 세계 시장이 오늘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유로화의 강세는 달러에 이렇게 레벨 다운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죠? 달러가 107, 108달러에 있었는데, 인덱스 기준으로 107과 108 정도에 있었는데, 유로화가 저렇게 강하게 튀어버리니까, 달러 인덱스 내에서 이 유로화가 60%를 차지한 이 통화가 강세를 보이니까 상대적으로 달러 인덱스는 오늘 약한 움직임을 이렇게 보여서 하락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축통화인 달러는 약해도 돼요. 약하면 나머지 우리나라 통화라든지 그 외의 통화들은 강해야지만 주식시장이 강한 거고 그렇죠. 좋아지고 이렇게 기축통화인 달러는 약해져야지만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그리고 유로화는 강해져요. 요 메커니즘을 잘 이해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러한 글로벌 매크로의 통화들은 움직임을 보면서 흐름이 좋았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원화까지 연결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제 우리나라 원화는 우리가 좀 아침에 생각한 대로 조금 상승이 주춤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냈습니다. 안정을 찾는 모습. 1313원 정도에 끝났어요. 어제 3시 30분에 네. 1313원. 근데 이제 이 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 유로화 강세와 달러 약세에 따라서 우리나라 원화가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가 오늘 시장이 중요하겠죠. 그렇지. 네. 뭐 완전히 폭락이라고 표현하면 좋은 거죠. 이거는 원화의 강세. 1% 빠졌는데 네. 폭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큰 폭으로 우리나라 환율이 안정을 찾는 모습, 안정을 찾는 모습이라고 좋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305원 정도에 끝났습니다. 그러면 어제 3시 30분에 1313원이었는데 또 밑으로 이렇게 더 떨어져가지고 안정을 찾았다라고 보시면 되죠. 원화가. 이게 우리 자넷 옐런 어제 재무장관이 오셔가지고 미국과 한미 간의 통화 스왑을 하겠다라고 명확하게 그 코멘트는 하지 않았어요. 그죠? 하지 않았고, 우리나라 쪽 관료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미 간의 이런 부분들을 언제든지 좀 유동적으로 좀 대응할 수 있게 그거는 검토해달라라고 이야기했고, 그 부분에서 명확하게 답은 안 줬지만 어쨌든 알겠다라는 대답, 검토해보겠다,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아마 약간 영향을 줬을 것 같고요. 어쨌든 유로화 강세, 달러 약세가 원화의 안정적인 흐름에 영향을 줬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로화보다 우리가 더 앞에 기준, 첫 번째 기준으로 삼는 게 이제 미국의 하이힐드고, 지난주 후반부터 이 추세를 깨고 지금 내려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는 조금 신뢰가 가십니까, 대표님? 하이힐드 별로 아직도 조금 더 노력해. 아직은 별로 그렇게 또 신뢰가 좀 말을 더듬으시고.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면 좀 솔깃하시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직도 믿음이 없으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또 사이클이 오겠죠. 자, 아무튼 오늘 새벽에 제가 그 PPT로 요거를 못 넣어가지고 제가 엑셀로 이제 다운받은 거를 직접 보여드릴게요. 네, 데이터를. 많이 떨어졌네요. 네, 이제는 5.10까지 오늘은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해서 어제가 5.25 정도였죠? 5.25 정도에서 오늘은 또 15bp 정도가 더 하락해서 추세적으로 이제 하락하는 모습이 완연하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오래간만에 이 흐름대로 진행이 된다면 주간 단위로 아마 2주 연속으로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떨어지는 그런 그림이 아마 이번 주에는 나타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고, 여러분들은 피부로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이힐드가 지금 이렇게 추세를 깨고 하락하는 흐름과 함께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고 지금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더 이상은 하락하지 않고 어쨌든 안정을 찾고 지금 반등을 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여러분들께서는 잘 한번 느끼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34 정도까지 이제 두려워하는 이 심리 구간도 요 중간까지 이동하는 이런 모습이 지금 나타났거든요. 극단적인 공포에서 이렇게 살짝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잠시 후에 미국의 펀드 매니저들의 이 Fear and Greed는 미국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심리고, 미국의 펀드 매니저들의 오늘 심리를 볼 수 있는 지표들을 제가 몇 가지 가지고 왔는데 그 부분도 오늘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는 아마 뉴스나 자료들에 오늘 내용들이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오늘 계속해서 나온 뉴스가 그 펀드 매니저들이 주식을 다 팔아놨다. 그렇죠. 네. 지금 비어있다. 그러니까 오늘 갑자기 3%씩 튀니까 뭔가 또 상승의 이유는 또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현금 비중을 많이 확보해놓은 이것 또한 시장이 올라갈 때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막 월가에서 사야 되니까. 사야 되니까 이제는. 그래서 좋은 식으로 이제 해석을 많이 또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제가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데이터를 다 가지고 왔거든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 펀드 매니저들이,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이 지금 포지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서베이 기록이다, 자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핵심은 요 내용입니다. 더 나빠질 게 있는가, 요건데, 자, 요거부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뭐 어떤 차트냐 하면, 리세션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아요. 펀드 매니저들한테 물어본 거죠. 예. 그래서 컨센서스, 지금의 컨센서스 물어본 건데, 제일 오른쪽에 있는 7월달, 2022년 7월달의 데이터를 보면, 나는 경기 침체 올 것 같아요. 라고 응답한 비율이 이때 2008년도, 9년도 금융위기, 그 다음에 여기 코로나 팬데믹보다는 낮지만 거의 거기에 육박하는, 그죠? 역대 세 번째로 2000년도 이후로 그렇게 서베이 결과가 설문을 하고 있네요. 올 것 같다. 라고 설문을 했고요. 이 데이터는 뭐냐면 위에 있는 것은 성장에 대한 부분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것은 이익이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건데, 보시면 성장도 최악이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2008년도입니다. 금융위기 이후로 거의 역대급으로 앞으로 경제는 성장이 최악이 될 것 같아요. 라는 응답 비율이 높고, 그 아래쪽은 그러면 이익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라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가 2008년도 금융위기거든요. 그것보다도 더 밑으로 지금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익 전망치도, 이익 성장도 앞으로 안 좋을 것 같아요. 모든 걸 지금 최악으로 다 보고 있는 거죠.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이. 네. 자, 그러면 현금, 지금 펀드 내에서 주식과 현금 비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현금 그렇죠. 비중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나요? 라는 이제 이건 설문이거든요. 보시면 2008년도 여기가 이제 금융위기인데 쭉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그때보다도 현금 비중의 레벨이 조금 더 높은 거 보이시죠? 네. 2008년도, 그러니까 2001년도 이후로, 2000년도 이후로 가장 높은 현금 비중을 지금 펀드 내에서 주식을 안 사고 현금 비중 만들어 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하이드 스프레드를 안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계속 이어가면요. 네. 스피치리스. 할 말을 잃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오른쪽 끝을 잘 보시면 네. 현금 비중이 추가적으로 더 늘어나지는 않고 지난달에 의해서 이번 달에도 현금 비중은 좀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 그죠? 이 세로 막대 그래프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행보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최근 들어서 현금 비중이 더 늘어나지는 않고 있고 멈춰 있는 그 정도의 흐름. 그래서 약간만 시장이 뭔가 내한테 모멘텀만 주고 시그널만 주면 나는 현금을 좀 쏠 수 있는, 지금 준비는 돼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일단. 자, 요거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거는 뭐냐면요. 자산 비중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08년도, 2009년도 이후로 주식 비중이 거의 낮은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2008년도 이후로 주식 비중이 가장 낮은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뭐냐 하면 위에 있는 게 방어주 비중이고요. 방어주. 여기 보시면 디펜시브라고 혹시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키워드릴까요? 네. 디펜시브라고 되어 있죠. 이 앞에 OW라는 것은 오버웨이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중 확대. 비중 확대. 그러니까 디펜시브, 좀 방어적인 업종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아래쪽에 있는 것은 시클리컬, 우리 많이 이야기하죠. 경기 민감 업종. 그러니까 경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많이 움직이는 것은 UW는 이건 당연히 언더웨이시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경기 방어 업종에 대해서는 키우고 있는 모습이 있고 키웠고, 그죠? 네. 또 경기 민감 업종에 대해서는 이렇게 언더웨이스로 비중을 떨어뜨린 그런 모습이 글로벌 매니저들의 최근의 포지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떤 걸로 줄이고 어떤 걸로 늘렸는지 구체적으로 업종을 보면 위에 보시는 것이 어떤 거죠? 헬스케어. 최근에 헬스케어,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경기 방어 업종 스테이블, 그 다음에 에너지 업종, 요 세 개의 업종에 대해서만 조금 필수 소비재, 그 다음에 헬스케어, 에너지. 제가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지금은 좀 식료품이라든지 필수 소비라든지 에너지 쪽으로 집중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린 게, 저도 매니저를 했어야 되나 봐요. 그 아이디어가 지금 일치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저 겸손해야죠. 제가 매사에 저희 직원들한테 겸손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잠깐 그거를 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민 팀장님 아버님 이 방송을 네, 저희 아버님 한 소리 하실 것 같은데. 아버님 어렸을 때 우리 민 팀장님을 이렇게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겸손해야 된다는 생각에, 어쨌든 돈들이 이게 없어지고 물가가 올라가고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니까 필수적으로 사야 되는 쪽으로만
돈들이 들어간다는 생각에 글로벌 펀드 매니저도 그쪽으로만 자금이 들어가고 있구나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이 그러면 앞으로도 더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이제 앞으로 조금 모멘텀이 바뀌면서 이게 뒤집힐 것인가? 비중이 조금 바뀔 것인가? 이게 앞으로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변화되는 부분은 제가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업데이트가 되니까 나중에 조금 변화가 크게 나오면 업데이트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아마 요 데이터보다는 오늘 뉴스에 나오는 요 결론적인 요 뉴스, 한국판 뉴스만 대부분 다 보실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의 경기 회복과 기업 실적에 대한 비관론은 역대급의 지금 상황이다. 그죠? 현금 보유도 거의 뭐 테러 이후에 2008년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시장에 미국 증시를 올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월가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 번역해서 우리나라 시장에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더 이상 비관적일 수 있을까? 여기서. 그러면 앞으로 좋아질 만 남아 있는 거 아닌가? 현금 비중 많으니까 이제는 살 수 있는 여력이 많네?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저는 한 달 전에 그게 나오네. 이런 비슷한 환경이 있었잖아요. 네. 인플레이션이 CPI가 정점을 찍었다. 네. 2달 연속 하락해가지고 이런 분위기로 쫙 나왔는데 네. 그 다음 달에 우리 박살났죠. 그렇죠. 나왔었죠. 근데 이것도 이제 저는 아마 후행하는 흐름이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최근에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야기를 했듯이 네. 이렇게 갑자기 이제 지수가 튀어버리면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이제 몸이 이제 달아오르기 시작하거든요. 그쵸, 이제 담아야 되니까. 예, 왜냐하면 펀드 내에서 주식 비중보다는 현금 비중이 저렇게 있으면 지수가 올라가는 거를 따라갈 수가 없죠, 당연히. 예, 적어도 지수가 올라가는 만큼은 추적해서 따라가야지만 적어도 뭐 분기별, 뭐 월 단위, 반기별로 평가받을 때, 그래, 니는 어려운 시장에서도 지수 정도는 따라갔네. 오케이, 너는 계약 연장. 이렇게 되는데, 현금 비중 저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 지수 이렇게 틀 때, 이제 손가락 쫄쫄 빨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현금 비중을 아마 좀 집행을 하는 그런 부분은 후행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달에 한번 변화가 크게 나타나면 또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나스닥은 어쨌든 오늘 시가보다 이렇게 높게 출발해서 전강 후강강. 이거 가장 좋은 흐름이죠. 전강 후강강.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자신이 없어. 네, 될 겁니다라고 해주셔야죠. 아까 근데 시작부터 보합이라는 네. 그 치명적 단어를 네, 사용하셔가지고. 시가가 당연히 오늘 시가 계속 상승할 것 같은데 네. 시가 대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땡겨 놓을지 그거는 저는 솔직하게 퀘스천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우리 시장 이야기 드리면서 한번 그 이야기는 또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 드리죠. 네. 자, 나스닥인데요. 나스닥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오늘 이 노란색을 오늘 메우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게 거의 이 갭이 메우는 게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엔 한 번, 두 번 실패했고 이번에도 한 번 실패하는가 싶었는데 오늘 뭐 거의 다 메웠다고 보면 되겠죠, 그죠? 공간을 거의 열어두지 않고 오늘 메워서 생각했던 것보다 FOMC 회의를 앞두고 빨리 이 갭을 메워가지고 이 에너지가 우리는 기대했던 부분이 주봉의 MACD 오실레이터가 양봉으로 전환될 가능성, 주중에 드디어 이 흐름에 따라서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추세를 판단하실 때 이렇게 행보하는 구간에서도 단기적으로 이 흐름이 판단이 어렵다면 항상 이 주봉을 보시면서 좀 중기적인 흐름을 보신다면 충분히 도움이 받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4주째, 5주째 미국의 나스닥은 지금 박스권에서 행보하고 있지만 추세의 중기 방향은 좋아지는 그림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한번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드디어 5주 만에 양봉으로 지금 오늘 새벽에 반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긋지긋한 네네네. 오실레이터 돌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밤을 지나서 이제 아침이 왔네요. 아침이 왔고 이제 이게 뜨거운 오후로 이제 발전을 할 것인지 그거는 한번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모든 업종이 상승을 보이니까 MACD 오실레이터가 드디어 양전환을 했고 오늘은 헬스케어만 그동안 펀드 매니저들이 최근에 가장 많이 비중을 오버웨이스로 담아놓은 이런 헬스케어만 약간 오늘은 보합이고 대부분의 업종이 오늘은 초록색
푸른 잔디밭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도 전 업종이 아침 출발할 때 아마 이러한 그림으로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중에서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는 두 개의 업종만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일단은 반도체 업종이죠. 당연히 반도체 업종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제는 또 하루 쉬었습니다. 그죠? 하루 그렇죠. 쉬었는데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 정도 오르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살짝 이틀 연속 상승했다가 어제 하루 쉬었는데 오늘은 어제 연봉을 아마 조금 넘어서서 출발하는 그러한 흐름을 한번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이따가 장 출발할 때 그 에너지는 한번 살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가 4.6% 올랐어요. 네, 많이 올랐죠. 엄청 급등한 거죠, 이건. 왜냐하면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사실 우리나라처럼 메모리 관련된 기업들보다는 비메모리 관련된 기업들과 장비주들이 편입이 되어 있는데 오늘 그들이 많이 지금 뭐 거의 뭐 4%, 5%씩 올랐기 때문에 그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는 그 지수보다는 요 마이크론의 상승률 정도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3% 정도 올라줬으면 하는 진짜 바람입니다.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어제 우리 애플이 생각했던 것보다 나 힘들 것 같으니까 조금 투자 줄일게요 라는 발표에 2% 정도 빠졌었는데 그 빠진 폭을 오늘 그대로 회복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어제 이것 때문에 빠졌던 회사가 우리나라에는 LG이노텍, 그 다음에 BH, 그 다음에 아침에 시가에 좀 흔들렸던 자화전자 요 세 종목이 이제 우리 애플 관련주라고 밸류체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애플이 어제 하락을 다 회복을 했으니까 오늘 LG이노텍과 그 애플과 관련된 밸류체인이 어제 하락분은 얼마나 회복하는지도 오늘 중요한 또 에너지를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한번 이따가 한번 보고요. 자, 그 다음에 보통은 우리 시소였죠. 빅테크 관련주들이 움직이면 에너지 관련주들은 빠지고 그렇죠. 에너지가 좀 튀면 빅테크는 좀 빠지고 이런 부분들이 명확했는데 오늘은 에너지 업종도 지금 보시면 뭐 엑소모빌도 2.5% 올랐고 대부분의 에너지 제가 이제 개발 시추 관련된 기업, EMP 관련된 기업들 어제 상승했다고 말씀드렸는데 4%대 다 상승했네요. 3에서 4% 다 올랐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빅테크도 올랐고 이러한 에너지 업종도 같이 오르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원래는 홀짝이었습니다. 뭐 좀 IT가 오르면 에너지 업종이 좀 쉬어가고 이렇게 홀짝이었는데 오늘은 동반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 좀 나타나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 한번 흐름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시가는 일단 기대해 볼 만할 것 같고요. 자, 외국인들이 최근에 제가 이제 하이드 스프레드가 지난주 우리 일요일날 우리 가족 여러분들과 주간 단위로 꺾였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제가 일요일 밤에 해드렸고 최근에 그 흐름을 전후해서 외국인들 수급을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사지는 않더라도 사는 날도 있었죠. 뭐 3천억, 6천억 사기도 했는데 어쨌든 팔지는 않습니다. 지금 더 이상. 그죠? 어제도 보시면 한 300억 정도 장중에 이렇게 팔다가요. 오후 들어서 한번 보시면 다시 어제 사들어서 플러스로 살짝 마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하이드 스프레드가 안정을 찾으면 위험 자산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더 이상 공격적인 매도는 안 나온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거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큰 매도는 지금 좀 멈춘 상황이에요. 어제도 장중에는 어제 지금 보시면 아침에 초반부터 이렇게 750억이나 팔았어요. 그래서 어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조금 위축되는 듯 했는데 시가는 오전에 그렇게 팔고 난 다음부터는 다 지금 사들여가지고 코스닥에서도 거의 보합으로 끝났거든요. 외국인들이. 그래서 이 흐름도 오늘 기대를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 원화의 강세, 그러면 외국인들이 적어도 오늘 팔진 않을 거고 뭐 사거나 아니면 관망 정도는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오늘 우리나라 증시 시가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정도까지 한번 보고, 그러면 어제 이제 매매 동향 짧게 한번 빨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많이 샀던 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거의 그렇죠. 매수 금액의 절반을 다 샀잖아요. 근데 어제의 핵심은 자동차였습니다. 왼쪽을 한번 보시면 지금 화면이 아마 지금 가려져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직접 써드리면 제일 왼쪽이 기아였고. 바깥으로 나가고 있어요. 나가군요. 자. 우리 PD를 너무 무시하시는군요. 거기까지 제가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그죠? 네,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차. 네, 요렇게, 기아와 현대차 두 종목에 대해서 샀고요.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주로 외국인들이 살 때는 요 세 종목을 바스켓으로, 그죠? 자동차가 좀 좋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 세 종목을 바스켓으로 사는 것 같아요. 어제 그래서 제가, 기분이 어제 조금 나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왜 제 퇴직연금에 있는 자동차 ETF가 이게 참 오늘 보라도 그 이야기 좀 하지 마십시오 제발. 아니 아까 네. 막 올려주시는 거예요. 네네. 힘내시라고 5.47% 상승하고. 보라코인. 네. 근데 뭔가 좋은 느낌이 오는 게 그 네. 다음에 어떤 분이 인사를 하셨는데 아이디가 닉네임이 네. 보라보라. 야 이거 뭐 있는데? 그렇지. 네, 이건 시그널. 이거는 뭐 있다. 자,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네, 해보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자동차 보유하신 분들이 조금 힘드신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현대차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동차 회사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동학개미운동 이후로 우리 초보자분들이 삼성전자와 함께 현대차 많이 사셨거든요. 그래서 많이 힘들어하셨는데 최근에 어쨌든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 지난번에 제가 기관 투자가들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 추이를 보여드렸는데 자동차 부품은 주춤하고 있는 반면에 완성차에 대한 이렇게 이 컨센서스 전망은 제가 올라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환율 효과, 그 다음에 딜러들한테 인센티브 지급 안 하면서 2분기 실적 좋아질 것이고, 뭐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반도체 다음으로는 자동차가 조금, 많이 비어져 있었기 때문에 담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여의도의 분위기가 최근에 나타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뭐 완성차보다는 자동차 부품주인 뭐 화신이라든지 SL 뭐 이런 종목들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어제 다 신고가 경신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나쁘지 않은 그런 그림이 지금 이어지고 있고, 자 이렇게 사고 있는데 팔았는 종목을 보니까 오히려 최근에 삼성전자를 샀다가 어제는 삼성전자를 살짝 이렇게 600억 정도, 640억 정도 이렇게 비우는 그런 모습. 그래서 어제 우리가 장 초반에 봤죠. 외국계 증권사의 흐름을 봤는데 매도가 살짝 우위였잖아요. 그 부분이 어제 아마 이 부분이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고, 그 다음으로 많이 판 종목은 어제 그 노이즈가 애플 쪽 노이즈가 나왔던 LG이노텍을 어제 537억을 이렇게 역시 팔았네요, 그죠? 그 뉴스에 약간 비중 조절을 한 모습입니다. 오늘 다시 담기에는 자존심이 좀 상할 텐데. 그러니까 오늘 저는 좀 궁금하네요. 애플이 반등을 줬고 오늘 LG이노텍에 대해서 다시 담을 것인지 그거 좀 한번 이따가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가가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OCI를 이렇게 좀 비중을 줄인 거, 요게 조금 저는 좀 특징적인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지만, 폴리실리콘은 최근에 가격은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어쨌든 증설을 계속 지금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부분에 이슈가 하반기 내년에 계속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은 좀 염두를 좀 해두셔야 됩니다. 폴리실리콘은 증설 이슈가 계속 나올 수 있다. 자, 그 다음 코스닥 쪽입니다.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금액 기준으로 뭘 많이 샀냐? LNF, 양극재 중에서는 이제 에코프로 BM은 더 이상 이제 시장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무상증자 이 물량 소화되기 전까지 물량이 너무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3대1의 그 무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 그 물량 소화되기 전까지는 저는 양극재 쪽에서는 LNF 아니면 코스모 신소재 쪽으로 자금이 들어올 거다라는 말씀 드렸고, 그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코스모 신소재 아주 급등을 네네, 나왔고. 자, 우리가 그래도 요거는 그래도 8.15 가족분들하고 공부를 대표님과 함께, 대표님도 요 종목은 느낌이 좋다라고 말씀하셨죠. 네, 에코프로. 하루 쉬었다가 어제는 급등한 거 보셨습니까, 혹시? 네.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8.15 가족분들하고 이게 왜 에코프로가 주목을 받는지에 대해서 지분율 뭐 공부를 다 했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잘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것도 이제 후에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그 다음 매도, 어제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은 관망이었는데 많이 팔다가 관망이었습니다. 그래서 팔았을 때 뭘 팔았는지를 한번 보면 어제 우리 비덴트가 시가에 너무 높게 출발해서 제가 바로 말씀을 드렸죠. 시가 너무 높게 출발해서 안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시가부터 쭉 이렇게 밀어가지고 큰 음봉으로 어제 끝났거든요. 비덴트가. 외국인들이 어제 다 팔아버렸네요. 시가 갭으로 상승하자마자. 그래서 어제 비덴트가 111억에 가장 많은 매도가 나왔고, 코스피에서 외국인 매도 2위 종목이 LG이노텍이었는데요. 2위 종목이 코스닥에서는 BH입니다. 이것도 애플 관련주라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애플 관련주의 반응을 일단 외국인들은 했네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뒤집어서 다시 환매수를 할 것인지 그 부분을 관전 포인트로 한번 좀 이따가 장 개시하고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시가총액 대비해서 그러면 어떤 업종을 샀는지에 대해서 보니까 핵심이 자동차 부품, 자동차
요 두 개로 귀결이 되네요. 또 자동차에 대해서. 네, 진심이다. 일단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기관과 외국인들은 진심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최근에 조금 눈에 띄었던 것 중에 하나가 철강이네요. 철강. 철강이 오래간만에 기관 수급에 조금 잡힌 것 같고, 철강도 사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PBR 밸류에이션을 보면 거의 역사적인 지금 하단부거든요. 이제 실적 발표 앞두고 이제 좀 네네. 침해 정도? 근데 그리고 실적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조금 슬로우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서 더 나빠질 게 있을까라는 역발상을 이제 철강 쪽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 쪽도 어쨌든 지금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경기 부양을 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인프라고 건설 쪽이거든요. 거기에서 수요가 살아나고, 철강석 가격만 올라오고, 중국의 여름 가격, 요 두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철강주는. 그래서 요거 제가 체크하고 있거든요, 계속. 그래서 요거 조금 튈 때 말씀드리려고 지금 보고 있는데, 철강석 가격 살아나고 여름 가격 중국의 여름 가격만 살아나면 우리나라 철강주들도 같이 움직이면서 칠 거니까 그 포인트 한번 기다려보고, 지금은 더 나빠질 건 없는 그런 구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타이밍에 그러니까 중국발 호재로 인해서 이제 이거 경기 부양책 이런 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저 철강주 중국발 호재로 딱 튀었을 때가 매도 시점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저는 뭐 조금 길게 보거든요. 요거는 나중에 한번 제대로 한번 같이 공부하시죠. 네네, 그렇게 한번 하시죠. 철강은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조금 저는 안 오른 업종으로 역발상으로 한번 괜찮게 한번 봐도 되는 업종으로 보고 있어서, 그거는 뭐 한번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틸리티, 그 다음에 기타 금융, 이 정도가 일단 공통 매도 업종 정도 보시면 되고, 기관 매수강도 상위 업종 탑 20, 요거는 이제 시가총액 대비한 분위기로 보시면 됩니다. 시가총액 대비해서 얼마나 컨빅션 있게 좀 매수강도가 들어왔나라는 것을 보면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종목이 코스모 화학입니다. 코스모 화학. 코스모 화학은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를 했지만 이게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 폐배터리.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지금 움직이는 이유가, 에코프로 BM에 관련된 이제 지분 가치가 거의 반영이 되어 있는 수준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수준도 있지만, 지금 뭐 성일 하이텍이라는 이 회사가 상장을 앞두는데, 거기서 폐배터리 관련된 이 테마가 형성이 되고 있는 그 부분이 지금 거의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뉴프렉스. 뉴프렉스는 지난번에 제가 이제 메타버스 디바이스 관련해서 이 기기가 앞으로 하반기에 오큘러스에서 신제품이 나올 텐데, 거기에서 이제 확장이 되는 FPCB 관련된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것도 잠시 후에 그래프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사모펀드 쪽 한번 보시면, 사모펀드에서는 뉴프렉스, 방금 설명드렸던 뉴프렉스를 시총의 0.5%를 담았습니다. 시가총액이 이 종목이 아직까지 그렇게 큰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살짝 기관 외국인들이 들어왔는데, 규모 대비해서는 이렇게 시총 대비해서는 이렇게 잡혔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사모펀드도 역시 폐배터리 관련돼서 이렇게 트레이딩을 좀 하는 것 같죠? 코스모 화학 쪽으로 트레이딩을 좀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풍력 쪽으로 CS 베어링이 상대적으로 CS 윈드라든지 동국 SNC 이런 종목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가볍습니다. 그래서 풍력 쪽에서는 사모펀드는 CS 베어링으로 트레이딩을 하고 있다라는 거 좀 체크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JYP, 그 다음에 SM, 이런 엔터주 쪽으로도 수급이 들어왔는데, 제가 잠시 후에는 그 사이트 하나 준비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 사이트 보여드리면서 엔터주들은 간단하게 말씀을 또 드릴게요. 자, 연기금, 어제 이제 유가 오르면서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어제는 또 0.2% 시총 대비해서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강했습니다. 코스모 화학은 연기금도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네요. 그래서 사모와 연기금이 코스모 화학은 같이 들어왔고요. 에코프로도 이렇게 담고 있다. 연기금도 폐배터리 관련돼서 트레이딩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좀 특징적이고, 자, 조금 전에 이제 그 자동차 부품으로 이제 수급이 좀 들어왔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연기금은 현대위와 만도 요 두 종목으로 트레이딩을 좀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동차 관련주 중에서는. 네. 자, 그 다음에 투신. 이게 이제 한미글로벌은 아무래도 이제 거기 중국 사우디 관련해서 이제
투자하는 부분, 그 부분 수혜주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서 수혜를 좀 보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외의 종목들은 우리가 최근에 공부를 했던 대부분 종목들입니다. 여기 하나가 RBW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거 엔터주로서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던 종목인데 그건 뒤에 제가 차트를 그려왔으니까 그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외국인 쪽인데요. 외국인은 코스모화학. 외국인들도 코스모화학을 시총 대비해서 1% 담았습니다. 그래서 코스모화학에 대해서는 어제 집중적으로 기관과 외국인들이 쌍끌이 매수가 좀 들어왔던 부분이 좀 특징적인 가장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다음에 뭐 RBW 같이 기관과 함께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매도 쪽 빨리 한번 보죠. 자, 매도 쪽은 아까 유틸리티 업종이 매도로 좀 잡히는 모습을 보셨을 텐데 유틸리티에서 한정 기술을 사모펀드에서는 조금 비우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요. 자, 에코프로가 일부 기관과 외국인들은 공격적으로 샀는데 사모펀드에서는 주가가 최근 들어서 월화수 급등을 하니까 월화 이렇게 좀 지난주부터 움직이니까 살짝 시총 대비해서는 차익 실현을 좀 하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죠? 이 부분이 조금 특징적인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연기금 쪽에서는 화신에 대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화신이 이제 신고가 어제 경신을 했거든요. 근데 연기금에서는 조금 신고가 경신하니까 비중을 약간 줄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네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가족분들이 이러한 기관 투자가들의 흐름을 따라서 내가 참고를 하신다면 내가 만약에 화신을 500주 가지고 있다. 연기금이 올라오니까 신고가 갔는데 약간 팔았네. 그러면 나도 그러면 500주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한 3분의 1 정도 그러면 한 150주 정도는 한번 나도 조금 챙겨놓고 나머지 가지고 또 따라가 볼까? 뭐 이런 부분으로 참고를 해보실 만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기금은 일단 지금 비중이 한국 주식을 덜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근데 한국 주식 중에서도 주로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우리 시가총액 대형주 코스피 200이라든지 코스닥 150 종목들을 보유를 하고 있을 테고 그 외에 모멘텀이 있는 개별 종목들을 이제 따로 이제 수익률 측면에서 이제 편입을 했을 텐데 그나마 자동차 부품주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게 보는 종목을 화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갈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비중을 조금 줄이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이 쓰이신다면 거기에 따라서 한번 일부 같이 움직여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우리 민 팀장님의 그 뷰를 믿고 싶어서 더 갈 거라는 뷰를 믿고 싶어서 지원 사격을 해드렸는데. 네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기관들을 제가 이길 수는 없기 때문에 민 팀장님도 기관이에요. 저는 작은 기관이죠. KB를 무시해요? 아니, 사장님한테 돈을 잘 보여야 된다며. 그렇죠. 그래서 노란색 입고 왔는데 아무튼 그 부분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요. 네. 자, 그럼 투시는 해성 DS 요거 기판 이슈 나오면서 실적 발표되고 난 다음부터 계속 줄이고 있는데 지금 업데이트를 기판 쪽을 좀 해보니까 기판을 증설한다고 다 발표했잖아요. 기판 쪽이 쇼티지라서. 그렇죠. 근데 증설을 예를 들었습니다. 6월 달에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장비가 반입이 안 돼서 3분기에 할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이번에 실적 발표 나오고 난 다음에 분위기가 연말은 돼야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비 반입 때문에 다 이게 증설이 늦춰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실적 발표하고 그 다음날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캐파가 지금 풀 캐파로 돌아가고 있는데 증설이 안 되면 여기에서 더 이상 숫자가 올라가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것 때문에 기관 투자가들이 아마 최근에 여의도에서 좀 팔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6월 달에 세팅이 되어서 하반기에는 숫자가 올라올 수 있는 기대감이 있으면 되는데 이게 장비가 지금 반입이 안 돼서 쇼티지라서 연말까지 이게 늦춰지니까 당분간은 숫자 볼 게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아마 기판 쪽에 매도를 계속 자극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폭우가 쏟아질 때 다녀온 라운테크라는 기업 있잖아요. 네. 거기도 제가 그 CFO 분한테 드렸던 이야기가 모든 게 쇼티지가 아니라 부품 하나 때문에 지금 본인들이 이제 그 반도체 장비 그 로봇으로 만드는 반도체 장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원래는 그 장비 하나 만들었는데 2개월에서 3개월이면 장비 뚝딱 하면서 만들었대요. 근데 부품 작은 거 하나 요즘 조달이 안 돼가지고 리드 타임이 6개월 정도 걸린대요. 4개월에서 6개월. 많이 걸리네. 네. 그래서 요게 예전보다 좀 달라진 분위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전반적인 IT 쪽에 약간 분위기인 것 같아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최근에 어제
분위기를 제가 전달을 해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한번 또 디테일하게 종목 단으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매일 밤 9시에 이제 요 뉴스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제 요 뉴스를 체크를 하냐면 우리가 몇몇 섹터들은 나오는 지표들의 방향을 따라가면 트레이딩하기 편한 섹터들이 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해운주, 운송주 중에 해운주 있잖아요. 해운주는 네. 우리가 SCFI라는 지표가 있고 CCFI라는 지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뭐죠? 컨테이너 운임 지수라고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중국 뭐 컨테이너 운임 지수인데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해운주들의 주가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컨테이너 운임 지수 올라갈 때 HMM 다들 아시죠? 과거의 현대상선 주가도 같이 움직이고 이거 꺾이면 같이 꺾이는 그림입니다.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를 이렇게 올라오고 확진이 계속 늘어나면 이 코로나 관련주들은 조금 모멘텀으로 계속 받을 수 있고 정체되거나 이렇게 꺾이면 당연히 코로나 관련주들도 주가가 이렇게 꺾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일 밤 9시에 확진자 숫자 추이를 보려고 이제 보는데 어제가 73,300명 정도가 어젯밤에 또 나왔습니다. 또 7만 명대 나왔고 일주일 새에 2배 정도 숫자가 지금 다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꺾이지 않고 오늘은 어제보다 더 높은 숫자가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네. 그 PD가 속보라고 해서 이거 자료를 하나 보내줬는데 모든 편의점에서 진단키트 판매가 가능해진다고. 네, 치료제 94만 명분을 추가 도입하고. 네네. 그래서 이거를 보내줬네요. 네, 진단키트는 저는 이번에 가장 이제 주력을 이제 진단키트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뭐 예전보다는 어쨌든 무뎌지고 있잖아요, 지금. 무서워 안 하잖아요. 그죠? 지금. 네. 저도 4차, 아직 나이도 안 된 것도 있지만 3차까지만 맞고 4차는 별로 뭐 맞을 생각이 별로 없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감염이 됐는지 감염이 안 됐는지에 대해서 이제 체크는 하려면, 이 진단키트로 검사는 해야 되는 부분, 이게 이제 최근에 바뀐 방역체계의 핵심이죠. 그래서 저는 진단키트 관련주가 그래도 이번 이 코로나 확진자 나타날 때 가장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처음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 재무구조를 한 4개 정도 이 기업이 진단키트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4개 정도 기업을 재무구조를 이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제가 선택을 그나마 요 2개 종목으로 압축을 해드린 이유가 여기서 딱 보시면 아마 좀 투자를 하신 분들은 명확하게 보이실 거예요. 일단 자본금. SD바이오센스는 500억이고 시젠도 260억이에요. 근데 휴마시스는 50억도 안 되고 XS바이오도 50억도 안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자본금이 많으니까 탄탄하네 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자본금이 많으니까 이거 무겁겠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가가 상대적으로. 그죠? 예. 예를 들어서입니다. 액면가 500원에 자본금이 500억이라면 발행 주식수가 얼마가 될까? 액면가 500원에 34억이 자본금이면 발행 주식수가 얼마가 될까? 훨씬 더 가볍죠. 이렇게 약간 관점으로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은 뭐 100% 미만으로 그냥 안정적이에요. 생각했던 것보다 이들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다들 이들이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잡주라는 생각을 만드는데 잡주는 좀 너무 심했나요? 아이 참 네. 휴마시스를 휴마시스 우량주인가요 그러면? 휴마시스 그래도 좀 많이 귀에 익은 주식. 네, 그렇죠. 네. 생각보다 이들이 뭐 부채 비율 뭐 200% 300%짜리는 아니잖아. 그런 말씀 드리고 또 하나 오른쪽에 보시면 자본금 대비해서 이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유보율 현금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는 건데 이거는 뭐 코스피 평균보다도 높은 수준이에요. 휴마시스는 10,000%의 유보율이고 XS바이오는 무려 26,000%의 유보율을 탄탄하다는 거죠. 재무구조도. 그래서 뭐 그런 변동성이 좀 큰 게 아쉽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이 어쨌든 당분간은 어제 흐름까지 제가 이제 가져온 건데 어제도 장중에 한 10% 올랐다가 종가는 이렇게 끝났는데 자 오늘이 지금 디마크의 고점을 보시면 25,850원이거든요. 근데 25,850원이라는 가격이 어떤 가격이냐면 제가 지난번에 이번에 올라오면 파동이 1차적으로는 여기에서 한번 멈출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가 왜냐하면 횡보하는 구간이었잖아요. 그죠? 네. 횡보하니까 여기가 저항도 될 수 있고
그 행보하는 구간을 돌파하면 지지도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직은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26,000원 정도가 이번 파동의 1차적인 목표 정도가 1차 목표가는 여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딱 D마크에 오늘 고점이 그 음봉이 모여있는 그 시가에 딱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26,000원 정도가 오늘 장중에 아마 오면 혹시라도 휴마시스에 대해서 관심을 두신 분이 계시다면 한 3분의 1이나 한 절반 정도는 안정적으로 한번 챙겨놓고 나머지는 한번 또 여기 위에 있는 이 고점까지 한번 확진자 수 꺾이기 전까지 나는 한번 뽑을 때까지 한번 뽑아본다. 뭐 이런 전략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는 각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PD가 좋아하는 주식으로 바뀌어지면 급등을 할 거예요. 무상증자. 그렇죠. 근데 유보율을 봤을 때 혹시나 회사에서 혹시 저기 계시는 PD분이 그 테마로 하시는 이분 아니시고 다음 타입. 다음에 오시는 분이시군요. 네. 아무튼 유보율이 이렇게 1000%, 2000%가 되면 언제든지 무상증자 할 가능성은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얼마나 회사에서 이제 그런 마인드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 부분 한번 투자 전략은 이 정도로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엔터주 이야기 제가 잠깐 간단하게 해드렸잖아요. 엔터주는 요거 아마 사이트를 제가 열어놓은 게 있어서 가볍게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요거 한번 보실까요? 네. 요게 지금 화면이 나가는 게 뭐냐 하면 이번에 글로벌 K-팝 ETF 만들어지는 거 다들 들으셨잖아요. 그죠? 네. 그 K-팝 ETF 만들어지는 그 운용하는 쪽에서 홈페이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관련해서 이제 이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이번에 K-팝 이 ETF에 대해서 운용 규모는 얼마고, 뭐, 어떻게 운용을 할 것이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www 이거 안경 쓰세요. 네. 참, 우리 종목할 때는 안경 쓰세요. 이렇게, 이게, 참, 이게, 한순간이에요. 시력이. 뭐가요? 시력이 훅 가는 게. 시력이? 네, 시력이. 슬프네요, 갑자기. 네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 딱 ETF 이름도 딱 잘 지어놨죠, 그죠? K-팝 ETF.com이에요. 네. 딱 뭐, 그냥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 하시더라도 K-POP ETF.com이라고 들어가시면 이 ETF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운용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1조 5천억 정도가 운용 규모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원자력 ETF 출시됐을 때 제가 왜 그려서 가지고 초반 3개월에 보여드렸던 거였는데 그때 근데 그 설정 규모가 얼마였냐면 100억이었어요. 네, 그때 원자력은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우리 상장되어 있는 엔터주들의 시가총액을 다 합하면 얼마일까요? 얼마죠? 뭐 그렇게 바로 받아치실 줄 상상 못했는데. 몰라요? 아니, 그걸 모르면서 질문을 아니요, 대충은 알죠. 네, 하이브가 한 6, 7조 정도 되고, 그 다음에 SM 뭐 2조 뭐 이렇게 대략하면 한 10조에서 한 15조 정도 될 것 같아요, 러프하게. 그만 적어도 한 7%에서 10% 10% 정도가 약 러프하게 10% 정도가 자금이 K-팝 ETF니까 딴 데 거 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K-팝 ETF를 살 거 아니에요. K-팝 관련주를. 그렇죠. 네. 그러면 약 8에서 10% 정도의 자금이 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조금 나쁘지 않은 임팩트가 있을 수 있는 그러한 규모가 자금이 집행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자, 요겁니다. 숫자 막 돌아가죠. 네. 그래서 규모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거 보시고, 그러면 요 종목까지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요 종목은 워낙 엔터주 중에서 시총이 제일 작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이제 소개해 드릴 때는 어떤 종목으로 소개해 드렸냐면 마마무의 소속사인데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다, 아직까지는. 마마무의 소속사가 상장회사인지, 그리고 뭐 기타 아직 아이돌 그룹 중에서도 이제 우리 걸그룹도 있긴 있는데 우리가 빅4와 비교해 봤을 때는 뭐 작죠. 작기 때문에 시총이 이제 2천억이 채 안 돼요. 1,600억? 네. 1,600억.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좀 올라왔지만.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빅엔터 그들이 만약에 시가총액이 막 커지면서 간다. 그러면 저는 매니저들은 분명히 이제 비교를 하거든요. 야, 엔터주 중에 싼 건 없어? 또 새로운 건 없어? 그러면 그때는 이 RBW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저는 시총의 10분의 1은 가야 되지 않을까. SM이 2조 가고, 뭐 YG가 2조 가고, 그렇게 가면 10분의 1 정도는 얘가 간다면
한다면 2천억 정도는 1차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 회사 공모 가격이 21,400원이거든요. 네. 이제 드디어 공모 가격 부분까지 이제 겨우 오고 있고, 최근에 또 하나는 이 회사가 그 유재석 씨가 하는 그 프로그램 그 나 혼자 산다가 아니라 토요일 날 유퀴즈? 유퀴즈 말고 일요일 날 하는 놀면 뭐하니. TV가 없어. TV 없으세요? 네. 놀면 뭐하니에서 요즘 보면 여성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걸그룹 이렇게 형성하고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그 유재석 씨가 속해 있는 거기 분들의 메인 작곡가가 김도훈 씨입니다. 김도훈 작곡가. 이 RBW의 대표. 그분이 이쪽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 노래 히트곡들이 엄청 많은데, 그분이 만들거나 그 외에 기타 저작권 IP, 여기에서 저작권이 수수료가 많이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회사는 그러한 저작권 수입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새로운 종목으로 아직 모르셨던 분들은 앞으로 엔터주 쪽이 저런 모멘텀으로 해서 움직이게 되면 RBW까지도 나중에 또 움직일 수 있으니까 관심 종목으로 일단 등록해 주시고, 최근에 이렇게 강하게 움직였으니까 지금 당장보다는 한번 자금 집행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움직였을 때 한번 새로운 종목으로 또 관심을 가질 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저는 그쪽 외국인들이 담는 거잖아요. 네. 그때 그 펀드 매니저들이 네. 담당 그 매니저가 하이브를 어떻게 평가할까가 참 비중을 얼마를 담을까가 가장 궁금해요.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하이브의 주가도 상당히 유동칠 것 같은데. 하이브는 이제 저는 사실 지난번에도 가격 조정 얼추 많이 받았을 때 이 정도면 그 BTS 관련된 병역 문제가 좀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저는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보다도 더 빠졌다가 지금 올라왔거든요. 어쨌든 지금 좀 올라오고 있긴 한데, 저는 이제 좀 생각이 조금씩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하이브를 이제 분석하고 있는 분들도 예전에는 BTS가 완전체로서 움직였는데, 지금은 이제 개별 활동을 하는데, 개별 활동하면서도 나름대로 성과를 보여주기 시작해서 숫자가 어느 정도 뭐 커버가 되면 개별 활동하는 거로도 충분히 나쁘지 않네 라고 되면 많이 빠졌던 낙폭 과대 컨셉으로 저는 이제 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외국계인 매니저분이 뭐 다양한 애널들한테 이제 그 세미나를 받고 판단하겠지만, 저는 하이브도 아마 그런 부분들로 약간씩 생각이 바뀌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ETF가 액티브 ETF가 아니라 만약에 그 패시브로 그냥 시장을 추종하는 정도라면 시총 대비해서 비례해서 담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이브는 일정 부분 담아야 되는 부분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기계적으로 그 부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네. 자, 요거는 지금 우리가 월요일 날 봤던 말씀드렸던 건데, 제주은행이 이제 갑자기 수급이 사모펀드가 시총 대비해서 0.2%가 들어왔고, 이렇게 시총이 작은 종목이고 나머지 은행주들 다 무시하고 왜 들어왔을까? 그래서 이제 뭐 M&A 이슈 뭐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새롭게 금융에 진출하는 우리 PD가 공구먼을 팔아서 제주은행으로 들어갔더라고 어제. 상당히 또 매삭기가 있으신 촉이 있으신 분이시네요. 고점에 들어갔다고. 최고점에 또 들어가셨어요. 네. 어제 20% 넘게 올랐었는데 조금 일찍 들어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튼 제주은행은 제가 이거 월요일 날 우리 장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건데, 이게 이제 라이센스에 대해서 좀 가치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 있어봤자 신한그룹에서 크게 의미가 없고 확장은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제주 지역을 벗어날 수 없으니까. 근데 저 은행 라이센스를 필요로 하는 금융에 진출하는 약간 그런 신생 기업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관련된 부분들이 여의도에서 계속 이야기가 회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너무 주가가 이틀 동안 거의 20%씩 다 튀었죠, 그죠? 지금 여기서 들어가셨다는 이야기인가요? 7,000원 부근에서 설마? 아무튼 그래서 이제는 그 부분들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좀 녹여져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도 이 부분이 더 이어질지는 모르겠는데, 어제 끝났죠? 그래서 제주위에서도 직원분들도 엄청 청약을 하셨더라고요. 이거 조금 한두 주 뭐 받아서 따상에 팔려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뭐 에코프로니 뭐니 지금 뭐 다 다른 거죠. 뭐. 근데 따상이 가면 참 지난번에 제가 HPSP라는 회사 소개해드렸던 거 아마 우리 가족 여러분들 기억나실 텐데 이게 중수소 관련해서 반도체 장비 전공정하는 기업인데 이 지분을 한미반도체랑 HP 관련주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드렸고 이 기업이 오래간만에 공모주 중에서 따상 갔었거든요. 네. 네, 따상 갔다가 지금 이틀 연속 급등을 지금 다시 하고 있습니다. 경영권 관련해서 약간 분쟁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한미반도체가 경영권에 참여한다라는 뭐 선언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돌면서 HPSP가 상장했는 날 따상 갔다가 조금 쉬었는데 이틀 연속으로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HPSP에 이어서 두 번째로 오래간만에 아마 따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따상을 가게 되면 시총이 1조 5천억 정도 나올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랑 이제 비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폐배터리 관련주들에 대한 시총에 대해서 제가 절대 비교를 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RBW가 아직 2천억도 안 나왔는데 나머지 엔터주들이 막 2조 3조 가버리면 상대적으로 싸 보인다라는 말씀드렸죠. 그러면 네. 따상을 가버리면 이 코스모 화학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어제 계속 최근에 공부했던 에코프로의 상대적인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시가총액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마 보게 되지 않을까. 근데 에코프로는 당연히 에코프로 BM이라는 지분 가치 때문에 그거 빼고 이제 그거를 비교를 해야 됩니다. 빼고 그러면 폐배터리가 시가총액이 얼마나 녹여져 있나. 에코프로 BM만 지금 녹여져 있기 때문에 폐배터리는 에코프로에는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맞죠, 지금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아마 다음 주 상장 때까지는 요 모멘텀이 조금 더 이어질 것 같고 오히려 상장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오히려 빼딱 꼼플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어려운 말을 쓰시고 그래요. 요거 조금 이태리 좀 이태리 맞아요? 아닌가요? 이거 앙드레 코스탈론이라고 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예전에 가치 투자 공부할 때 존경했던 앙드레 코스탈론의 책을 보면 나오는 기정사실화 효과죠. 빼딱 콤플리. 이탈리아어 아닌가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기대감에 먼저 이렇게 그렇죠.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성일아텍이 딱 상장한 날에 오히려 시세가 약간 차익 실현이 저는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하루 먼저 조금 비중을 먼저 일부는 줄여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염두를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미리 그죠? 네. 그래서 그 부분 우리가 요거 가지고 에코프로는 요 화면으로 가지고 공부를 했었고 지금 요렇게 에코프로도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근데 200일선이 9만 원 정도 서준 9만 원과 9만 5천 원 정도에서 있기 때문에 저 정도 가면 저는 한번 또 에코프로도 이제 어느 얼추 관련된 모멘텀은 이제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네. 어제부터 폐배터리 관련된 부분은 경제 TV엔 누구나도 이제 다 떠들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신선한 맛은 이제 없다. 그래서 에코프로도 저 200일선 정도가 아마 이번 그 재료로 인한 부분은 저기까지 한번 보시는 정도 참고해 보면 되지 않을까 싶고 혹시라도 그래도 내가 찾고 싶다. 아니 반영이 안 된 게 뭐 있을까라고 했을 때 요거 정도 하나 그냥 근데 이게 뭐 약발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왜냐하면 장비주라서 장비주라서. 자신 없으면 하지 마요. 그래도 알고 공부는 해야죠, 대표님. 공부는 해야 되니까. 그래요. 어떻게 움직이나 한번 보죠. 그리고 어제 SK온이 증설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SK온에서 밸류 체인이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증설했을 때 장비주들 관심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PNT가 일단은 가장 뭐 편하네요. LG 에너지 솔루션, SK, 삼성, SDI 쪽으로 롤트롤 장비를 다 하고 있는 게 PNT거든요. 이 동그라미가 세 개의 회사들 다 납품하는 것을 동그라미로 더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하나기술도 보시면 검사 공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기술도 동그라미가 세 군데 다 되어 있죠. 3사에다가 다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폐배터리를 하려면 결국에는 그 장비를 가지고 배터리를 또 분해해서 검사하는 그런 부분들도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이제 하나기술이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기술이 혹시라도 이 테마가 정말로 뜨겁게 타오른다, 불타오른다. 그러면 여기까지도 아마 공부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거고 장비주 중에서 또 유일 에너테크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조립 공정에 있는 SK온으로 납품하는 이 종목도 폐배터리 관련해서 또 하고 있으니까 정말로 뜨거워진다. 그러면 아마 여기까지도 확산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한번 참고 삼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일하이텍 하여튼 또 이 침체되어 있는 주식 시장에 뭔가 또 활력을 불어넣는 또 그 매개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나쁘지 않죠. 뭐 이렇게 테마가 먹혀들고 관심이 일단 다시 몰리니까. 에너지가 이렇게 응집이 된다는 것은 저는 나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있고요. 네. 넘어져도 일어날 거야. 오뚜기. 네. 왜 이걸 들으셨나요? 예. 지금 식음료 쪽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게 보는 섹터라고 말씀드렸는데, 식음료 중에서도 지금 어제는 오뚜기가 상당히 중요한 뉴스가 나온 게 있어서, 이거는 또 오뚜기를 투자를 안 하시더라도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오뚜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제일 속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오뚜기도 꽤 라면을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근데 그 오뚜기 라면을 투자할 때 오뚜기를 사면 안 됐거든요. 지금까지는 이게 계열이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배 구조 개선을 드디어 이제 완성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뚜기로 계열 회사인 오뚜기 라면 지주를 편입을 하는 걸로 흡사합병하는 것으로 어제 공시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오뚜기가 반영이 주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오뚜기 이제 라면 관련주를 볼 때 농심도 이제 보고 뭐 다 보겠지만 삼양식품도 보겠지만 오뚜기도 오뚜기 라면이 이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곡물 가격 중에 소물 가격 떨어지고 밀가루 가격 떨어지고 해서 앞으로 좀 라면 수출 데이터도 잘 나오고 했을 때 볼만한 종목이 삼양식품과 함께 오뚜기도 이제 라면 관련주로 조금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어제 그 뉴스가 나오면서 200일선도 기술적으로 이렇게 뚫어주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여기가 바닥권을 형성하지 않을까라는 거 한번 생각해보시죠. 이제 장이 시작했으니까. 네. 자,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네. 자, 지수 한번 갭 상승 출발했을까요? 네. 네. 갭 상승 출발했네요. 1.49%. 네. 야, 세네요. 네. 코스피가 1.5, 코스닥이 1.4% 정도, 뭐 1.5, 1.4% 정도 출발했고, 환율도 역시 예상대로 6원 정도 내렸습니다. 1,307원 정도의 환율은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웬만한 종목들은 다 빨간색으로 출발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아까 앞에 살펴봤던 것 중에 하나, 오늘 애플 밸류 체인이 어떻게 흐름을 회복할지가 관전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LG 노텍 하나 보고 갈까요, 일단? 네. 자, LG에너텍 오늘 시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뭐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는 게 명확하게 아마 나올 것 같은데요. 어제 제가 애플을 주도주로 표현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내려갈 때는 덜 빠지고 올라갈 때는 시장보다 더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주도주는 오히려 하락할 때 길게 보고 사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오늘 시가가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어제의 음봉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어제 하락했던 부분을 어제 거의 지금 오늘 회복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어제 시가보다 음봉보다 높게 출발했기 때문에 이 애플과 관련된 이슈를 어느 정도 좀 희석을 시키고 있다. 그래서 요 갭을 얼마나 빨리 메우는지 중요한데, 어쨌든 첫 번째 관문은 오늘 만약에 여기서 안 밀리면, 어제 시가보다 높게 오늘 종가가 끝나면 첫 번째 관문은 좀 넘어서고 있고, 두 번째는 요 갭을 빨리 메우면 LG에너텍은 이번 이슈와 크게 별로 달라진 건 없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일단 아침에 시총 상위 종목들을 한번 볼까요? 아니면 어떤 게 일단 반도체 흐름 한번 봐보죠. 우리 시장의 기본, 그러니까 삼정과 하이닉스를 좀 보고 그 밑에 소부장, 주요 소부장들 한번 보죠. 네, 한번 볼까요? 자, 삼성전자 한번 보시죠. 자, 삼성전자도 뭐 나쁘지 않죠. 우리가 조금 전에 또 요것도 이야기 나눴었는데, 어제 음봉을 오늘 아마 커버해서 아침부터 출발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렸는데, 오늘 저항이 있는, 오늘 장중의 저항이죠. 오늘 장중에 있는 저항인 디마크 고점을 아침부터 오늘 돌파해서 이미 넘겨버렸습니다. 넘겨서 시가부터 오늘 뚫어서 출발했고요. 특히 어제 음봉도 오늘 시가도 오늘 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 가격을 오늘 넘어서 이미 출발해서 1.8%? 그러니까 그저께 올라가던 고가 수준까지도 이미 올라가 버리는 그런 모습. 삼성전자도 나쁘지 않은 그런 그림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까지도 마지막으로 한번 반도체 체크를 해보면요. 네, 하이닉스는 오늘 지난 언제입니까? 이거 월요일 날 시가, 고가보다도 더 높게 오늘 올라갔네요. 103,500원이 월요일 날 고가였는데, 오늘 104,500원까지 갔다가, 지금 103,500원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61선 위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걸 지킬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제가 아침에 오늘 노란색 뭐 보합이라고 그냥 약간, 그렇게 조금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과하세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는 그런 게 아니라, 시가 대비해서 오늘 먹을 게 얼마나 있을까, 그게 걱정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오늘 수익이 더 나거나, 아니면 조금 손실이 나 있던 게 오늘 수익이 이제 손실이 줄어들거나, 이런 거는 괜찮은데, 내가 오늘 시가에 공략해서 오늘
오늘 뭐 수익을 낼 거야. 이렇게 먹고 아침에 시가 공략하는 것은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시가가 미국이 3% 가깝게 다 올랐는데 우리나라 시가 당연히 갭 상승 출발할 텐데 거기에서 더 먹으려면 훨씬 더 많이 올라줘야 되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라고 해서 시가부터 너무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거는 좀 자제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뭐 오늘 그래서 시가 대비해서 우리가 전강 후 강강으로 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면 시가에 너무 무리하면 오늘 또 물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 잘 판단하시는 거 좋겠습니다. 자, 외국인 수급 한번 봐드릴까요? 네. 외국인 출발하는 수급 한번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수급이 살짝 아쉽네요. 살짝 약한데. 예, 살짝 짜증이 나려고 하는데요. 예, 오늘 같은 날 왜 이렇게 출발할까요? 원화도 강세를 보였고 달러도 약했는데 외국인 수급은 일단 보합에서 출발을 하고 있지만 매도로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 장 초반이라서 이제 5분 정도 됐기 때문에 이 빨간색 그래프가 순식간에 돌아서면 또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아침 출발한 9시 5분 기준으로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200억 정도 매도로 출발하고 있는 이 부분이 아쉽습니다. 만약에 시가 대비해서 오늘 갭상승 출발했는데 시가 대비해서 이게 밀어 올리는 그림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될까요? 당연히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오늘 반전을 해야 될 겁니다. 순매수 반전하면 오늘 아마 시가 대비해서 더 땡기는 그림이 될 거고 이거 만약에 매도 금액이 커지면 오늘 시가 대비해서 더 올리는 그림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거 아마 생각하시면서 장중에 그럼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돌아서네요. 깜짝이야. 너무 라이브한가요, 지금? 네. 아니, 무슨 경마장이 온 거야. 경마장 아나운서. 1번 봐. 달린다. 예. 놀라셨다면 죄송하고요. 네, 아무튼, 네, 어쨌든 외국인 수급이 살짝 돌아서고 있고, 코스닥도 외국인들이 219억 정도 매도로 지금 출발을 하고 있는데, 자, 코스닥까지도 오늘 좀 돌려 세우기를, 아직 시간이 지금 9시 6분밖에 안 됐으니까, 돌려 세우기를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자, 업종 쪽에서는 한번 보면요. 업종 쪽에서는 역시 지수가 이제 반등을 주니까 우리가 역발상 이야기 했습니다. 거래대금 관련해서 역발상 이야기도 잠깐 나눴었는데 증권 업종이 역시 오늘 가장 강하게 어제는 어제가 아니라 증권 업종이 2% 가장 강하게 지금 보시면 세게 지금 튀어오르고 있고 괜찮네요. 그다음에 금융업종, 화학업종이 역시 경기 민감업종 쪽이 오늘 좀 움직이죠. 화학과 비금속, 광물 쪽, 그다음에 전기전자. 우리 아까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이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손가락을 이제 쫄쫄 빨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지금 제가 별표를 표시해드렸던 업종은 다 경기 민감업종이 시클리컬 업종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올라봐야 지금 사도 워낙 많이 내려와가지고. 그렇죠. 지금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매니저들이 아마 가지고 있던 현금들을 집행을 하지 않을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 버전으로 해달라는 요청들이 많아요. 그 뭐죠? 하이닉스 10만 4천 원에서 10만 2,500원 내려왔습니다. 삼성전자 좀 더 힘을 내주기 바랍니다. 야, 근데 그거는 KB 금융그룹의 KB증권의 팀장으로서 좀 무게감이 살짝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대표님이 하시는 걸 옆에서 보니까 야, 되게 조금 없어 보이는 너무 제가 경매상 진짜 이미 뭐 보였는데 뭐.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막 그게 막 그냥 막 튀어나오거든요. 끓는 그 피 본능을 발산하세요. 좀 있어 보이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자, 아무튼 뭐 그래도 가족분들이 좋아하신다니까. 아무튼 이런 경기 민감 업종이 어쨌든 하이드 스프레드 꺾이고 전반적으로 글로벌 주식시장 위험 자산 쪽으로 자금이 들어가니까 경기 민감 업종 위주로 이렇게 시장이 움직인다 정도로 한번 참고해 보시고 상대적으로 오늘 좀 상승률이 약한 쪽을 한번 봐드리면 반대도 분명히 있을 거니까요. 역시 보시면 딱 명확하죠. 음식료와 이들이 다 유틸리티 경기 방어 업종이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주식시장이 좀 좋아질 것 같고 시장이 좋아지니까 경기 민감업종, 음식료, 전기, 가스, 통신, 의학 이들은 뭐죠? 경기가 좋든 안 좋든 필수적으로 사야 되는 필수 쪽만 오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나머지는 다 오늘 뭐 1% 업종 기준으로 1%니까 종목별로는 거의 뭐 2%, 3%씩 지금 상승 아침 초반에 움직이고 있지 않나라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니까 당연히 이제 또 테마주들 진단키트 관련된 테마주들은 오늘 약간 쉬어가는 그러니까 바이오 쪽이 그렇죠. 좀 그러네요. 뭐 그럴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좀 특징적인 종목들을 몇 가지 봐드리면 우리 좀 전에 엔터 쪽 봤는데요. 이제 JYP가 최근에 약간 4일 정도 쉬었는데, 오늘 또 2% 가깝게 상승하면서 JYP 엔터가 일단은 신고가로 오늘 다시 포문을 열어주네요. 그러면 뭐 엔터주들도 오늘 저 ETF가 다음 주죠. 다음 주 27일, 28일 정도에 아마 설정이 되는데. 설정되고 그 다음에 돈이 먼저 그 다음에 사는 그렇죠. 거예요? 아니면 네네. 지금 사고 있어요? 아니죠. 지금 이제 설정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딱 그때부터 사는 거죠? 그러니까 수급이 새로 들어올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은 기대감으로 좀 움직이는 거고, 그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되고, 그래도 인탑스 나쁘지 않네요, 그죠? 인탑스도 이렇게 나쁘지 않은 그림이고, 그 다음에 미용 쪽에서 휴젤이라는 종목 아시죠? 이거 필러 관련해서 주가 우리 네. PD 네. 그러니까 아까 그 대박을 노리는 PD 말고 네네. 또 그 소박을 항상 쫓는 PD. 네, 또 그런 분이 계시군요. 인탑스를 사가지고 지금 네. 짭짤하게 벌었다고. 네네. 그래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전해달라고. 네네. 제가 감사하죠. 뭐, 원래 제 말을 듣고 그냥 무시하셔도 되는데, 그걸 참고로 또 이렇게 투자까지 연결하셨다라는 그 자체가 저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이시고, 꼭 좋은 결과로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휴젤 같은 기업이 이제 많이 빠진 대표적인 미용 관련된 기업인데, 얼마 전에 이제 블룸버그에서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네. 휴젤에 대해서 이제 좀 인수하려고 하는 공개 매수를 해서 좀 인수를 하려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왔는데, 그 기대감이 휴젤이 바닥에서 약간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련된 뉴스가 계속 좀 임팩트 있게 계속 좀 이어지는지 그 부분은 또 휴젤을 해서 관전 포인트로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또. 아니, 지금 그 HTS의 네. 속보가 뜨는데 네. 저기 조강 ILI가 급락하고 있다고. 그래서 갑자기 우리 대박을 노리는 PD가 떠올라. 왜냐면 조강 ILI 들고 있거든요. 그게 무상증자 관련된 네. 좀 그 이슈가 좀 있었죠. 네. 상한가 이렇게 팡팡팡 갔으니까. 그렇지. 여기 8.15 우리 저희 PD분들은 참 야수의 심장님도 계시지만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분들이 꽤 야수의 심장이에요. 그 PD는. 많으신 것 같네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상승률이 조금 확대가 되고 있어서 외국인 수급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맞네요. 역시 코스피에서 200억 정도로 순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네. 역시 시가 대비해서 더 밀어 올리려면 이 힘이 들어오지 않고서는 쉽지 않죠, 그죠? 선물은 약간 줄었어요. 네네. 자, 일단은 장중에 어쨌든 이 부분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겠고, 오늘은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시가 대비해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진짜 먹을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오늘 들어가서는 뭐 단기적으로 수익 내기는 쉽지 않으니까 그 부분은 염두에 두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대차, 자동차 쪽도 그렇고 이 반도체 쪽도 그렇고 네. 이게 약간 고점 찍고 조금 밀리는 그림이 나타나죠. 네. 위에서 시작해서 좀 약간 내려오는 듯한 그림이에요. 잠깐 외국계 흐름만 한번 보면 오늘 차이가 크네요, 지금. 잠깐만 이거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요거를 약간 오늘 외국계 증권사에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매도가 압도적으로 지금 많네요. 그러니까 오늘 네네. 오히려 차익 실현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아마 음봉으로 좀 만들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모감 서울. 네, 지금 한번 보시죠. 네. 자, 지금 외국계 창구 기준입니다. 이거는 국내 증권사라도 외국인들이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증권사까지 거래된 부분은 나중에 장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정확하게 나오는 거고요. 지금 나오는 거는 외국계 창구 기준인데 매수가 47만 주 정도 되는데 매도가 지금 112만 주 정도입니다. 거의 한 80만 주 정도가 매도가 훨씬 더 지금 메릴린치와 모간서울, BNP 이런 쪽으로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매수는 거의 SG 창구 정도만 이렇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가 대비해서 밀리는 그림은 이 부분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게 오늘 장중에 국내 증권사 참고하기는 어렵다면 이 부분을 잘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바뀌는지 여부를 보시고 이게 만약에 괜찮으려면 기관들이 적어도 들어와 줘야 되거든요. 제가 기관들을 살짝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실시간 수급 분석 화면이라고. 살짝 보여주지 네네. 마시고 확실하게 한번 보여주세요. 네네. 이거 왜냐면 이거는 저희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도 같이 한번 봐주세요. 네네. 이 흐름이 서로 다를 때가 있더라고요. 네네. 잠깐만 한번 보면. 자, 이거는 저희 회원들만 보실 수 있는 그래프인데, 차트인데, 이거 제가 공유를 같이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쌍끌이 매도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일단 기관들도 일단은 삼성전자 먼저 보여드리고, 자, 이거 1분 단위로 이제
이게 기관 외국인의 동향을 추정한 데이터거든요. 이게 보시면 1분 단위로 9시부터 9시 10분, 9시 11분 쭉 나오잖아요. 그죠? 외국인과 기관들이 모두 지금 오늘 매도 방향으로 일단 잡고 있다라고. 지금 시점에서. 네, 지금 시점에서. 근데 이게 오후에는 뭐 점점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바뀔지는 또 봐야 되고요. 하이닉스 한번 잠깐 실시간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하이닉스를. 그래. 하이닉스도 또 밀렸네, 그죠? 아, 하이닉스는 조금 다르네요. 그러니까 약간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보는 뷰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하이닉스는 지금 보면, 이거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자, 지금 반도체가 그러면 안 좋아서 삼성전자를 파는 건 아니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죠. 왜냐하면 반도체가 안 좋아서 파는 거면 당연히 하이닉스를 더 팔아야 하이닉스를 팔아야 네, 하이닉스를 팔아야 되는데 하이닉스는 지금 외국인들이 이게 외국인이고 오른쪽이 기관입니다. 9시 10분부터 9시 14분까지의 동향을 보면 일단 사고 있습니다. 사고 있는데 매수가 외국인들이 일단 늘어나지는 않고 있네요, 그죠? 숫자가 그대로인 거 보니까. 그래서 기관도 그냥 기관은 약간 조금 줄고 있네요, 오히려. 6728에서 6739니까 약간 줄고 있네요. 아니, 하다 보니까 진짜 우리 경마장 방송 같아. 힘내라 하이닉스. 네네. 그래서 만약에 하이닉스가 오늘 외국인 매수가 더 늘어나고 기관들 매도가 줄어들어서 시가 대비해서 회복하는 그림이 나타나면 삼성전자도 어느 정도 조금 약간 방어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고, 반도체 때문에 팔기보다는 삼성전자는 어쨌든 우리나라 시가총액 대응 주고 시장을 또 이제 전체 시장을 이제 트레이딩할 때 외국인들이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서 이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약간 오늘 매도를 좀 매매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정도 일단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이닉스를 매도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이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 쪽들도 이렇게 일단 움직일 것 같아요.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